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2월의 셋째 주입니다. 2월 18일, 19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제가 이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어제 새벽부터 조금씩 비가 왔어요. 근데 기온이 좀 올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그러니까 둘째 주, 첫째 주, 2월 둘째 주, 첫째 주, 1월 달 이런 그 상황에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 분석을 하면서 그동안 주로가 이럴 것이다, 뭐 날씨 기온이 이래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할 텐데, 일단은 조금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비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진 않더라도 약간의 어떤 변수, 좀 달라진 모습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첫째 주부터 275도, 267도, 261도, 261도.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아주 적은 두수지만은 계속 두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아마 다음 주 3월쯤 가면은 조금 경주가 좀 허름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3월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기온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말의 어떤 컨디션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씩 여러분들도 계속 그동안 그 한겨울을 지나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조금씩 뭔가 달라진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뭐 한겨울에는 좀 아무래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몸이 약간 경직돼 있을 수 있고, 날이 풀리면 아무래도 좀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도 조금 어려운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떤 때는 복귀를 좀 많이 한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세밀히 하면, 세밀히 하는 건 아니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하위군 쪽에 국내산 6군이라든가 그다음에 5군까지는 그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6군, 5군까지는 좀 뭐랄까 아주 타이트하게 좀 분석을 해요.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혼합 4군. 그 이후에는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능력을 좀 알아내기 위해서 복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복귀에 치우치기보다는, 그러니까 상위군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1군 같은 경우는 그때 컨디션이거든요. 나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하위군 쪽에서는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여준 주행심사의 능력, 뭐 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공략을 하는데, 자, 이 복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능력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능력대로 따라가고, 복귀를 조금만 소홀히 하고 조교 쪽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 주마다 틀려요. 조교가 뭐 좀 좋으면은 저거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이 복귀한 걸 싹 잊어버려요. 복귀를 해도 저게 말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에 그런 말들이 좀 몇 마리 있어요. 능력은 안 돼요. 지금 보여준 능력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게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이 맞으면, 그래,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아, 그랬을 때는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략을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예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는 그런 말이 없죠. 일단 스위트록, 리틀 소시의 사이언 미사일, 히어로킹, 이런 마필들인데, 일단 이 경주에서 중요한 건 일단 네 마필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죠. 뭐 백두루미는 1월 15일 날이 조금 느린 날이었었죠. 그날 보면 낯에서 걸음들이 다 무너졌어요. 조금 있으면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뭐 스위트록을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하면 후차권이죠. 1번 사이먼 미사일이냐, 리틀 소시에냐, 히어로킹이냐, 이렇게 좀 할 텐데, 일단 사이먼 미사일은 왜 단거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순발력이 있는데, 그러면 1번 게이트라고 해서 얘가 좋은 건 없어요. 오히려 안에 갇히면은 더 불리할 수 있고요.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리틀 소시에는 체형이 너무 얇아요. 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돌쟁이들 보면 띠뚱띠뚱 걸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발을 쓰면 약간 이렇게 휘청휘청 돼요. 발을 좀 던져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독일 병력 이렇게 말하면 발을 팍팍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툭툭 던졌어요. 이 힘이 아직 안 차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목할 마필은 히어로콩이에요. 이게 조교예요. 조교. 지금 기록으로 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Yes, You Can, 뭐 데비전, 퍼펙트 삭스, 크레오 이런 마필들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내일인가요? 나오죠? 토요일째 나오는군요. 토요일째 연달아라는 마필, 그 집 소속주 연달아. 저는 사실 이 마필을 좀 그 조교를 보면서 이 두 마필이 지금 누구죠? 히어로킹하고 동반스포를 둘이서 했어요. 이렇게 둘이서 동반스포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은 뭐 걔 어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뒀어요. 이쪽 말에다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연달아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조교를 관찰을 했는데 두 번인가 동반스포인데 이쪽 말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분명히 어떤 잠재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세영 태어났어요.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참 그래요. 입상을 하든 못하든 간에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문세영 기술을 태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도 달라졌지만 얘도 거기에 맞춰서 좀 컨디션이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틀 소시에랑 마찬가지로 휘청되는데 조교 내용이 조금 지금 여기 일본 사이먼 미사일이나 리틀 소시에나 이런 마필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했고 말이 자세 같은 건 흐트러지진 않아요. 발이 조금 높아서 그런 것 뿐인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갇혀있는 사이먼 미사일 리틀 소시에가 조금 순발력은 있습니다만 낯에서 조금 무너질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전히 배제하지는 말라는 얘기고요. 혹시라도 제가 그 스위트록이 만약에 선행을 간다 이랬을 때는 또 리틀 소시에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서 좀 배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경주였었고요. 자, 이 경주입니다. 달달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1000m인데 이 경주는 지금 바리메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1경주나 2경주나 국내산 육군 아직 힘이 안 차 있는 마필들인데 일단은 보병마부터 꼽으면 엑셀런트 골드. 제가 왜 이 마필은 사실 능력 없어요. 단지 하나 선행이라는 거고 게이트 위치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 경주에서 얘가 제일 빨라요. 근데 빠른데 고개가 높기 때문에 얼만큼 버티느냐 관건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경주로 상황을 잘 살펴셔야 돼요. 선행마가 유리하다. 고개가 높아도 같이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상 유리하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복병마로만 딱 말씀드리고 오늘 주시에서 보실 마필은 블랙캐시엄입니다. 블랙캐시엄이요. 공백기를 좀 갖고 나오는데 스톰버그 칼슨이요. 스트롬버그 칼슨 잘 활동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잘생겼어요. 유연하고요. 주행 심사를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어요. 그냥 나한테 조금 붙들고 왔다라는 것 뿐인데 순발력이 좀 떨어지고요. 뒤에서 좀 경주를 펼쳤고 약간 모래 적응도 좀 덜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10마리가 출전하는 중에서 뭐 신의 탑이라든가 미스평촌, 에이든, 예원 K, 또 에이블비 이런 마필들 사실 보여준 게 없어요. 근데 바리메 캠프도 아직 발숨이 높고 대구남도 아까 말씀드렸던 리틀 소시에랑 똑같은 맥락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 얘기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인기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믿지 마시라는 얘기를 그냥 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블랙캐시엄이라는 마필은 뭐죠? 뭐랑 동반수법 했더라? 5번 선스마트, 선스마트 또 18번 뭐 컴백 플로리다 이런 마필들하고 동반 스포라는데 자세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유연해요.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조건들은 다 좋아요. 모래 적응을 얼마큼 할 것이냐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만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경주입니다. 이제 이 경주가 이제 그런 겁니다. 몇 마리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3경주부터 이 다이스 킹입니다.
다이스 댄서의 혈통 사실 뛰는 거 없어요. 뛰는 거 없어요. 근데 한 460km 나가는 거세만데 정말 자세가 좋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이 체형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야무져요. 아주 이렇게 딱 압축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뭐를 압축해 될까? 진흙 같은 거 여러분들 우리 단단하게 뭉쳐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헐렁헐렁한 게 아니고 물기가 많은 게 아니고 빡빡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발 쓰는 게 상당히 주폭이 좋아요. 주폭이 뭐 460kg짜리가 아주 시원시원하게 뜁니다. 근데 이거 막 뛰는 걸 보니까 거의 바닥에 서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보니까 능력은 안 돼요. 근데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뒤에서 올라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경주 자체가 1200에 출전시켰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가 임금님표 2000인데 데뷔전 하고 나서 지금 뭐 그때 2000 시장배였었죠? 2000 시장배에서 제가 너무 믿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너무 얘는 뻣뻣해요. 반대로 다이스킹하고 좀 달라요. 뭐 정한킹덤, 리드킹은 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행력이 얼만큼 끌고 갈 것이냐. 근데 지난번 첫 경주인가에 승리의 여신이에요. 28.8이 뭐죠? 승리의 여신. 그런 것들 9번 안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그 조제로 기수가 기승했던 신마였었죠. 뭐더라 말 이름이 제 생각 와와 여장부 아닌데 어디 갔어요? 말 이름이 갑자기 없어졌네.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어디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마필 이러면은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드렸는데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상가들이 보면은 그게 무슨 그 매니피 혈통이요? 왜 뛰고 난 다음에 그러냐 이거예요. 뛰기 전에 그러지. 뛰기 전에 이마필이 이래서 조금 힘들 것이다. 뭐 단정적으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그렇게는 말을 못하더라도 뛰고 나서 또 다른 소리를 해요. 뛰고 나면 다 무릎 치는 게 경마입니다. 무릎 딱. 근데 뛰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쪽에 8번이 있기 때문에 얘는 9번이 바깥으로 돌아야 된다. 그럼 힘들다. 왜? 데뷔전 때 그렇게 쉽게 선행을 갔는데 라스트에 무너졌기 때문에 힘을 쓰면 아직 어린 마필이 힘을 쓰면 무너질 확률이 높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뒤에서 근데 꼭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인기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지금 3번 리드큰이라는 마필이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 조교가 안 돼서 안 나왔어요. 뭔 조교가 안 됐어? 예, 안으로 기대요. 상당히 기대요. 기대서 누구죠? 얀? 벨리? 예, 맨날 여기다 대놓고 조교를 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외국에서 온 기수가 이게 뭡니까? 예. 자, 근데 여기 8번이죠? 7번 봄비스킹이 있어요. 제가 데뷔전 때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을 못하면은 정말 예, 좀 힘들죠. 기억을 못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 왼쪽 뒷다리 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행을 가면 무리해서 선행을 가면 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죠? 물론 제가 제 머릿속에 이제 그런 말을 해야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지 해서 아마 글쎄요 조금 더 약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제 머릿속엔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1200m인데 1200m 3번이 선행을 가요. 그럼 7번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요게 관건이에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왜? 박상호 기수가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섰기 때문에 오늘은 따라갈 수도 있어요. 차분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분하게 가도 이마필은 빼시면 안 돼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행기를 보여도 오히려 그런 파행기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뭐예요? 힘 안 배요. 지난번처럼 무리해서 선행을 가면 오히려 그게 데미지가 더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3번을 죽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전개가 3번하고 7번이 어떤 선행 싸움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전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3번이 여기 있든 7번이 여기 있든 7번이 넘어가든 간에 이 경주는 4번에 취입하기 딱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 뭐 정한킴 돈도 뭐 그렇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글쎄요. 완벽하진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스킹의 어떤 그 조교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이스킹 이게 인기권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 서울경마 책에 보니까 메인 예상에 올라왔어요. 인기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삼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있는 사경주입니다. 글쎄요. 여기서 그런 얘기 좀 하고 갈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실버 그레이 캣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실버 그레이 캣하고 뭐 말씀드렸더라? 키마 뭐 이런 마필들 다 적중 못 시켰어. 실버 그레이 캣하고 키마. 이거는 두 방 간 거 기억한데 그 저기 마중물이 없었죠? 근데 좀 키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버 그레이 캣도 그렇고 종합지에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종합지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거의 안 보죠. 안 보는데 배당이 조금 이상했죠. 뭐 24배 뭐 좀 그래요. 저는 좀 많이 좀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경주는 그냥 넘어가는 경주인데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른 마필이 입상을 하면 사실 이 경주는 저도 못 맞춰요. 아르고 멜로디, 러블리데이, 오픈 게이트인데 자, 이 러블리데이 같은 경우는 1월 20일 날 쥐어 짰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여기서 아르고 멜로디 근데 이 러블리데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르고 멜로디는 안으로 기대요.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선행을 가면 좀 쉽게 뛰죠. 뒷싸움에 후차권 싸움에서 러블리데이냐 오픈 게이트냐인데 오픈 게이트가 세죠. 러블리데이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픈 게이트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어요. 분명히 기록 하나 0.5에서 1초는 앞서 있습니다. 기본 능력에서 10번, 11번이기 때문에 크게 실수만 안 하면. 근데 제가 이 경주는 좀 쉬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르고 좀 너무 좀 심하게 기대요. 말은 좋은데요. 말은 좋아요. 막 심하게 끌고 갈 정도로 근성이 있는 마필인데 기대는 게 좀 너무 좀 그래요. 근데 컬러즈킨이라든가 이런 경주는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아르고 멜로디가 선행을 못 갔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르고 멜로디가 이렇게 앞에 가고 뭐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이 선행마가 있다. 근데 아르고 멜로디가 내 측에서 뒤따라간다. 이랬을 때는 라스트에서 바깥으로 빼야 되는데 여러분들 말 바깥으로 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밥 먹고 말 타는 것만 하는 사람이 그거 못하는 줄 알았는데 500kg짜리를 갖다 50kg짜리 사람이 그거를 힘으로 무격다짐으로 한다는 것 그거 웬만큼 말을 잘 듣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돼요. 말 잘 들으면은 그게 뭐 이렇게 운전이 된다 그럴까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제가 기대는 거, 왜 기대는 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기수가 제어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건데 이 경주는 뭐 다른 마필이 없어. 뭐 인디캣도 그렇고 아마 예상지들마다 그 이 세 마리 잡아놓고 나머지 두 마필은 여러분들 거기다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하는 수 없이 예상한 마필들일 겁니다. 자, 사경주였었고요. 자, 오경주입니다. 1000m. 그러니까 이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다이스킹이나 같은 퍼펙트 빅입니다. 인기권에 있더라고요. 인기 한 1, 2위권에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마피를 전 이마피를 정말 그렇게 세게 안 봤어요. 세게 지금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컨디션입니다. 컨디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조시가 자, 이 마필이 어디 있었어요? 39조에 있었어요. 글쎄요. 제가 막 여기서 이런 얘기 뭐 좀 얘기하면은 뭐 좀 또 무슨 태클 들어올까봐 걱정스러운데 19조에 가서 잘 뛴 건 없어요. 그죠? 누구죠? 인권이가 한번 선행 가서 입상을 했나요? 예. 그러고 나서 선행 가서 2차 오고 그 전에 한번 또 1000m에서 입상 안 했나요? 예. 그것도 주인권 기수예요. 예.
작년 7월 달이고 작년 7월 달에는 그러면 39조에 있을 때 같고 지금 1월 27일은 아마 19조로 왔을 때 같아요. 근데 이 마피 여러분들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말의 앞가슴에서부터 이 허리까지, 그러니까 배꼽에 있는 데까지, 말은 이렇게 사지동물이기 때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몸통이 좀 가늘어요. 이게 암말들 특성이에요. 암말들이 이 몸통이 좀 얇아요. 안 그러냐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제가 주중에는 조금 이렇게 말이 좀 뛰어다니길래 뭐 저 말이 저렇게 변했나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말인데 480kg짜리가 여태까지 여기 이 국내산 5군에 있는 겁니다. 또 거기다 선행을 안 가면 여태까지 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뛴 적이 없다. 그거는 좀 뺄게요. 꼭 선행만은 아닙니다.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나설 때 잘 뛰었다는 얘기예요. 선행을 좀 못 나섰을 때는 약간 무너져요. 근데 좀 레이스가 조금 빡빡하죠. 선행을 가기는 좀 어려워. 단지 2번 게이트라는 건데 그거를 선행을 못 나서더라도 지금 컨디션으로 극복을 하지 않겠냐. 2번 게이트고 뭐 최적의 조건 아닙니까? 1번 나온 매직 뭐 이런 마필들이 있어요. 역대 최강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좀 많이 좀 파행기 문화일킹 그날 비 오는 날 12월 24일 날 이런 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라온 매직이 있고요. 라헨느 뒤에 안 들어가는 거. 문세영 기수가 타서 겁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뚜렷했을 때 뚜렷한 마필이 3마리가 있고 조금 처지는 마필을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는 이런 것들은 과차 없이 꺾으면 돼요. 제가 뭐 지난번에 뭐죠? 벨라로라 같은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 2마리만 있으면 뺄 수 있거든요. 능력이 처지는데 정말 저도 어떤 때는 보면은 문세영 기수가 말 타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려요. 전 정말 쳐다보지도 않았던 마필인데 3차까지 오잖아요. 그것도 진짜 뭐 근소한 차이로 져요. 그런 상황, 지금 이 라헨느가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나온 매직이나 뭐 림팜이나 퍼펙트 얘네들보다 한 수 아래예요. 페로비치 기수가 2번 쥐어짠 마필이거든요. 물론 그때는 컨디션도 아니었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후구 추진력, 뒷다리 추진력이 조금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마필이 급시우예요. 급시우. 이 급시우는 뭐죠? 고개가 높은 마필. 고개가 높으면 점두 운동을 안 하는 마필. 이 기복을 보이는 마필. 이런 마필들은 주로가 가벼우면 뛰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마필들은 주로가 오전에 어떤지만 잘 살펴두면 좋아요. 말은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 고개가 높기 때문에 뒤에 있으면 모래 맞고 자꾸 뒤로 가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조금 힘을 남기려면 어때요? 주로가 조금 가벼우면 좋다. 이렇게 하고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그래요. 이 경주도 마찬가지야. 아까 뭐였었더라? 다이스킹. 이번에는 검행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검행인데, 이 검행. 마찬가지예요. 이 다이스킹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지금 이마피를 보니까 복귀를 2번 이렇게 쫙 해보니까 뒤에서 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모래를 맞으니까 뒤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0m에다 왜 1000m에다 출전을 100m, 1000m에다 왜 출전을 시켰는지 참 이런 거 보면은 주사들이 이마필의 어떤 성향을 모를까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저 말은 1200에서 잘 뛰는데 1000m 출전한 거는 뭐 승부를 회피하게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1000m라도 이 경주에서는 이 검행이 아까 다이스킹이랑 똑같아요. 체구가 좀 작죠, 얘가? 걔보다 얘는 한 450, 걔는 한 460인데 조금 주폭이 짧긴 합니다만 아주 야무져요. 딱 정말 아주 단단한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뭐 없죠. 임팩트킹 같은 게 520kg짜리 뭐 정말 느리죠. 대성말이 선행 가다 쓸 거죠. 대주신 발로 없죠. 나이스 드리머, 투데이 위너 이런 마필. 그러니까 투데이 위너가 선행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여기 나이스 드리머 이거 지금 500kg짜리 앞말인데 500kg짜리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죠?
퍼펙트 빅시 그 말하고 조금 등치만 한 20kg 더 나갈 뿐이지 몸체는 비슷해요. 얇아요. 이 앞말의 어떤 특성이에요. 특성. 한번 잘 쳐다보세요. 여기 배꼽의 쪽에가 살짝 길어요. 얇아요. 이런 것들은 뒷심이 조금 없어요. 지금 이 등치에 여러분들 왜 3착밖에 4번 뛰고 3착밖에 인기 빵빵 실려가지고 못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런 단점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단점을 극복하는 거는 힘차는 시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투데이 위너도 그렇고 대주신도 결정타 없죠. 나이스 드리머도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검행이 지금 주행 심사도 그렇고 지금 2번 뛴 그 저것도 보면은 이런 경주에서 조금만 타이트하게 또는 경주로까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검행입니다. 자, 10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자, 연달아가 나오네요. 제가 제 깨알 같은 자랑 좀 한번 할까요? 자, 이 노멋입니다. 노멋이 지난번에 인기 7위였었어요. 인기 7위였었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걱정스럽게 우리 그 서울경마 책에 보면 조교 스케치에 이 노멋이하고 연달아를 2마피를 썼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통 말들이 이렇게 내주로 해서 가운데로 뛰어요. 습보를 할 때는 조교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규칙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꼭 정해진 건 아닌데 말이 속도가 빠른 말일수록 예를 들어 속보로 가는 말이 있으면 내가 구보로 가면 이마피를 외곽으로 가는 겁니다. 습보를 가면 또 구보 하는 말에 외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말이 느리면 외곽으로 가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 조교를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규칙? 룰이에요. 룰. 외곽으로 나가는 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퇴색됐어요. 뭐 안쪽 비켜달라고 난리야.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조교하지 말라 그러죠. 나중에 혼자 타든가. 아무도 없을 때. 뭐 악벽 있는 마필들 나중에 타기도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냥 뭐 앞에 그렇게 말이 많은데 비켜달라 그래요. 안쪽 그러면은 이마필도 실전에 들어가서 뭐 기수가 뭐 안쪽 그러면 앞에 다 열어줘요? 아니거든요. 다시 다른 얘기 하면은 옛날에 몇 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기수 면허 시험 볼 때 보면은 70 몇 조에 한국마사법 70 몇 조에 그게 있는데 자, 사쿠나까지 모든 말이 뭉쳐서 왔어요. 뭉쳐서 왔으면 어떤 말이 앞에 있으면 내 말은 항상 이마필을 바깥으로 도는 게 이게 규칙입니다. 외곽으로 가라. 11가지인가 12가지의 기수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경주 중에. 그게 한국마술법에 있는데 외곽으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안쪽으로 가. 근데 물론 또 어떤 그 규칙이 있냐면 한 번 정한 진로는 바꿀 수 없다. 라스트에서 직선에서. 그래서 직선에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진로 방해하고 그러면은 이 큰 이유가 데미지가 큰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왜 이게 글로 갔지? 아무튼 이 노머시를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말이 기대면은 펜스에다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해야죠.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수의 그 부조라 그러죠? 명령. 말의 부조는 명령이니까, 곧 명령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똑바로 뛰게 만들어야죠. 이게 조교죠. 말이 안으로 기댄다고 해서 여기다 대놓고 조교를 해요. 똑바로 못 뛰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뭐 여러 차례 식전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이마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상가들이 등한시를 한 거죠. 근데 지난번에 어땠어요? 외곽으로 직선에서 외곽으로 나와서 3차 와요. 3차 와서 제가 그 당시에 이마필은 뛰는 마필입니다. 단지 이 내측 사행을 하는 걸 못 잡으면 이마필은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에요. 잡으면 뛰는 거고 이 내측 사행을 하는 걸 순치를 시키면 이마필은 뛰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조교를 했어요. 실전에서 어떻게 탈는지, 능력은 있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탈는지, 또 기댈는지, 그건 나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만 고치면 여기서는 행운머니 같은 거는 연달아 같은 거 게임도 안 되는 마필입니다. 자, 다시 연달아로 갈게요.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히어로킹하고 동반습벌인데, 이 마필을 제가 계속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자, 모래 맞으면 여기서 외곽 사용했죠, 지난번에. 이혁 기수가 뒤에서 깡바닥에서 붙들었어요. 모래 다 맞았어요. 고개 쳐들어요. 외곽으로 나가려고 그래. 나가려고 하는 걸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근데 라스트에서 조금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선행도 할 수 있어요. 문세영 기술의 스타트 능력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있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있지 않고 지난번보다 조교가, 그러니까 어떤 그 조교 내용 패턴 기대지 않고 잘 뛰어다녔기 때문에 없던 능력, 아니면 자기가 대제돼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자, 속도 신한데 말은 좋아졌어요. 근데 매번 뒤에서 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은 여러분들 많이 죽였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실경주였었고요. 자, 8경주 1300m입니다. 자, 이 경주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이 경주 여기서 지금 역대 최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를 벌리고 뛰어요. 제가 이제 그 무리를 날아다니는 도마뱀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뛰는 마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요. 근데 이런 마필들 타는 방법 말씀을 드렸죠. 힘 한 배 해주면은, 라스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차코나까지 최소화 시켜줘서 이제 라스트에 날라오는 거고, 대장금, 문세영 기수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컨디션 아니고 스페셜 사인이 제일 세죠. 까칠한 공주가 선행을 가는데 얼마만큼 버틸 거냐. 왜? 얘는 지금 가벼운 줄에서만 뛰었어요. 무거운 줄에서 뛰어가지고 선행 가서 뭐한테 잡히더라? 토우킹한테 잡혔어요. 토우킹한테 잡히는 거는 불량줄에서 토우킹한테 잡혔고, 그전에는 자이언트 특급 프라이브 파크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결코 세다라고 볼 수 없고요. 체르 파커 이 마필 제가 처음에 어디선가 언젠가 한번 왜 안 뛰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이 마필을 타는 방법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계속 그동안 앞에만 갔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구나. 하여튼간 그렇게 탔기 때문에 이 마필이 좀 지금 능력을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경주 자체가 조금 뭐랄까요? 대장금이나 까칠한 공주. 까칠한 공주가 일단 빠르지 않습니까? 까칠한 공주가 빠른데 대장금이 와서 얼만큼 압박을 가하느냐. 까칠한 공주는 워낙 작은 앞말이기 때문에 주로가 가벼워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이 마필은.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700m 9경주입니다. 한 번 이런 얘기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건데, 자, 지난번에 같이 뛰었어요. 번개라이언, 토탈워커, 허니버터니노, 왕의대로. 이렇게 네 마필로 지금 압축할 수는 있죠, 일단. 근데 오늘은 이 왕의대로를 좀 잘 보십시오. 이게 고개가 높아서 그래요.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지난번에 장추열 기수가 거의 바닥에 있었어요. 이 3코나 1700이니까 여기죠. 거의 바닥에 있었어요. 뒤에 이렇게 무리가 앞에 있었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여기서 돌아서 요 4코너에서 먼저 시동을 거는데, 먼저 시동을 걸어서 막 올라오다 요만큼 중반쯤에서 뭐한테 지더라? 토탈 퍼커한테 다시 져요. 다시 져요. 한번 보세요. 요 라스트 50m 딱 들어갈 때 여기서는 토탈 워커를 이겨요. 이겼다가 다시 라스트에 져요. 그러니까 토탈 워커는 물론 앞에 있었지만,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고개 높은 마필들이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큰 미세한 차이입니다. 아주 미세한 거예요. 정말 정확히. 그러면 또 제 자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잘 봤다라는 게 아니라 고개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4코너까지는 장추열 기수가 정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새총 땡기듯이 땡겨가지고 있어요. 뒤에 있어요. 깡박. 여기서 시동을 쫙 거는데 앞에 있는 토탈 워커를 여기서 한 목 차이로 이겨요. 그 다시 들어갈 때 다시 져요. 이게 뭐예요? 요 사이에서
만약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뒤에서 그만큼 참았다면 쫙 나가야죠. 쫙 와서 다 이겼어야 돼요. 근데 고개가 높으니까 여기서 올라오다 말더란 얘기입니다. 근데도 오늘은 다시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왜? 뭐 장추열 기수나 윤태혁 기수나 저는 믿으니까. 근데 여기서 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허니버터노가 이경주에서 선행을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번개라이언이 안쪽에 있어요. 지난번에 번개라이언이 바깥쪽에 있었는데 번개라이언의 흠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좋은 체형 500kg 거의 500kg에 가까운 체형을 갖고 있는데 흠이 있어요. 근데 그 흠은 그런 흠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니까 안 하고 토탈워커가 문제죠. 일단 번개라이언이 선행을 간다. 그러면 허니버터노는 괴로워요. 왜? 이게 자리가 바뀌었으면 오히려 허니버터노가 선행을 가버리죠. 근데 오늘은 번개라이언이 안쪽에 있어서 같은 상황이라면 같이 여기서 똑같이 출발을 한다면 바로 코너를 만나기 때문에 번개라이언이 유리해요. 결국은 허니버터노는 잡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죠. 허니버터노가 빨리 나가서 번개라이언을 넘어서 버려. 쉽게 선행을 가 코너에 돌기 전에. 그러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전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를 좀 머릿속에 상상을 해놓고 좀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토탈워커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두권에 있었거든요. 토탈워커가. 근데 라스트에서 못 올라요. 왜 못 올라나? 몇 번을 여기서 제가 몇 번을 돌려봤는데도 걸음이 좀 느려요. 무거워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주도 역시 이제 토탈워커도 번개라이언 이번에는 허니버터니노 바로 뒤로 가요. 지난번처럼 외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뒤로 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버리긴 좀 어렵죠. 아무튼 번개라이언이 그런 단점이 있어도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행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선행을 버터니노만 넘어서면 오히려 허니버터니노가 불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9경주였었고요. 자, 10경주입니다. 1700m. 성운마로 가다가 말 것 같죠. 여러분들 여기 태양제국 믿지 마십시오. 너무 믿지 마시고. 나트랑 지난번에 하주가 잘 탔죠? 잘 탔는데 라스트에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 경주가 센 경주도 아니었었고. 스타보니비가 선행을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 못 갈 것 같죠? 미라클 투유가 있고. 완전 무결. 이마필은 나갈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경준 제가 여러분들 컴퍼스 고개 높은 마필 건빛 강자도 지난번에 이혁 기수가 조금 상권에서 무빙을 하더라고요. 무빙을 약간 한데 고개가 높기 때문에 라스트 가니까 뒤로 가죠.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이런 마필들은 뭐 페르비치 기수 잘 타기 때문에 거기다 오늘 상대로 조심해야 되는 마필. 그러니까 오늘은 공략하지 마십시오. 일단 영실기암입니다. 이 마필은 뭐 제가 예전에 한성열 기수가 기승했을 때 매번 기대던 마필이지 않습니까? 23주에 있을 때 맨날 펜스에다 대놓고 해가지고 제가 이 마필을 못 잡아냈어요. 근데 지금 38조로 갔고 뭐 이혁 기수인데 이기의 기수가 뭐 제 방송을 봤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고 매번 지난번까지 펜스에다 대놓고 하다 이번에는 가운데다 대놓고 해요. 근데 워낙 말을 좀 그동안 혹사를 시켰는지 오른쪽 앞다리에다가 붕대를 감고 해요. 근데 잘 뛰더라고요. 잘 가더라고요. 기대는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기대는 마필이 없고 기대는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다리만 그게 부상이 떴더라고요. 우전지 파행이 떴어요. 1월 20일 날 우전지 파행이 떴는데 저도 어제 봤어요. 주중에 이제 뭐 붕대는 감고 하길래 뭐 큰 부상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전지 파행.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구절이다, 건이다, 무릎이다. 어딘가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줘야 어디를 치료를 했다 그래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그냥 우전지 파행. 그럼 오른쪽 앞다리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좀 많이 주행이 안정됐고 와이키키는 아직 조금 안 살아났는데 이 경주에서 가장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와이키키인데 아직 안 살아났더라고요. 자, 10경주였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파이널 보스. 파이널 보스가 원래 조금 느릿해요. 말이 느릿한데 주중에 조교를 다 해놓고 마무리에 가서 혼자 하는데 보니까 말이 조금 활기가 떨어졌어요. 요거는 꼭 컨디션 체크하고요. 카원 같은 경우 등치로 힘으로 뛰는 말 유연성 전혀 없어요. 오늘 조심해야 될 마필은 제가 두 마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5번 천압입니다. 이 마필은 말씀드렸죠.
그동안 1700에서 제가 보니까 인기마였을 때 제가 다 좀 빼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선행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행을 안 가니까 모래를 맞으면은 말이 좀 이렇게 거부를 많이 하더라 이거 막 고개짓하고 난리가 안 났어요. 막 싫어하더라고 제가 이쪽에서 말이 싫어했어요. 근데 일단 오늘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만났고요. 일단 이게 하나 첫 번째 이제 얘한테 유리한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조교입니다. 두 번째가 조교인데 그동안은 페로비치 기수가 조교를 하든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든 간에 말이 안으로 기대기 때문에 계속 오른쪽 고삐를 당겼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기수나 조교사가 조교를 하면은 뭐 그냥 그 말이 어떤 능력이 없던 능력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교를 할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일단 뭐 다 뭐 좀 비슷비슷한데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근데 얘를 제가 오늘 칭찬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든 조교를 하든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든 말이 이렇게 똑바로 뛰면 계속 직선에서 안으로 계속 들어갔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요. 그것도 여러분들 뭐 제가 이 경마 용어는 전부 다 일본 말이라 그랬죠. 말이 가는 대로 고삐를 다 놔줘요. 다 놔주는데 지난번 페루비치나 문세영 기수는 제어를 했어요. 말을 제어를 해요. 고삐를 자꾸 당겨서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바깥으로 당기는데 이번에는 훈련 승인자가 고삐 다 놔줘도 똑바로 떼요. 근데 막 그래 하도 좀 똑바로 잘 뛰다니길래 쳐다봤더니 뭐냐면 이 혀를 묶었어요. 아마 제가 이거는 사실 어떤 물론 이제 재갈을 밑으로 혀 밑으로 무는 말들 이건 당연히 혀를 묶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혀를 이렇게 붕대로 해서 이렇게 혀를 묶어서 턱 밑으로 이렇게 딱 조여놔요. 우리 옛날 그 선비들 갓 묶듯이 이렇게 혀를 묶어요. 이해하세요? 예, 혀를 이렇게 묶어서 쫙 조여가지고 다시 이 턱 밑에다 딱 조여요. 그럼 이 혓바닥이 이렇게 이 밑으로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이 무는 자갈은 이 어금니 안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이는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 어금니 뒤에 이렇게 잇몸이 있듯이 떨어진 다음에 또 안에 이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씹는 이빨이에요. 앞니는 짚는 이빨이고 안에 있는 건 씹는 이렇게 돌려서 씹어요. 그래서 말들을 그 뭐 해부해 보면은 그 어금니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맷돌 돌듯이 씹기 때문에 동그랗게 이렇게 마모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재갈을 물어야 되는데 이 말들이 뛰기 싫은 말들은 혓바닥 밑으로 재갈을 물어요. 그래서 혀를 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혀 빼고 뛰는 마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게 얘가 혓바닥을 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재갈 바지가 조금 그러니까 얘가 재갈을 무는 게 좀 약했는 모양이죠. 꼭 혀를 빼는 마필만 묶지는 않아요. 재갈을 좀 잘 물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묶는 마필도 있습니다. 뭐 18조나 54조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다 묶잖아요. 거의 다예요. 뭐 모든 말을 묶는 건 아니고 웬만한 말들을 다 뭐 어떤 습관이 없어도 처음에 재갈을 잘 물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말,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뒤에 그랬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런 혀를 묶고 뛰니까는 말이 잘 뛰더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그러니까 재갈을 잘 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조가 그래서 가장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먹. 부조라는 건 주먹이죠. 주먹이면 뭐예요? 주먹으로 말하고 입하고 사람 주목하고 말 입하고 명령 전달 척의 부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어떤 여기 뒤에 이제 부부조, 뭐 체중전이, 채찍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부조거든요. 부조. 말의 명령을 전달하는 게. 그러니까 자꾸 그동안은 명령 전달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혀를 묶으니까 명령 전달이 잘 되더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선행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고 두 번째는 그런 조교를 했기 때문에 선행만 나설 수 있죠. 여기서 그러면 다
나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무쇠입니다. 파이널 보스가 지금 보여줄 게 더 있다면 무쇠도 사실 이거는 정말 아까운 마필이죠. 필드 아스카의 혈통이라 그렇게 혈통적으로 기대치는 높진 않은데 이 마필 등치를 보면 상당히 등치 좋고 유연해요. 근데 계속 부상에 시달린 거예요. 그 큰 등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밑에 하중이 많기 때문에 매번 부상에 시달려요. 부상에 시달리는데 오늘은 말 9마리밖에 출전하지 않고 1번이고 천하비가 선행 갈 정도면 빠르지 않고 조심하시고 배당모로 한번 지목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썩 100%는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컨디션에서는 분명히 달라진 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11경주였었고요.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 사실 이 경주는 뭐 도저히 제가 뭘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골드 마운틴, 매직탑, 동촌 아티스트, 무드제는 좀 단거리는 좀 그렇고 월드짱, 왕성 이런 마필들은 근소한 차이지만 한 수 아래요. 다른 마필들이 실수해줘야 오는 마필이지고 그러니까 딱 0.5 차이라고 보면 돼요. 1과 1.5의 사이. 그러니까 지금 꼽은 애들은 1.5고 그러니까 1이라는 능력을 가진 마필들은 누구예요? 일단 파랑주의보, 러시포스, 강복, 원더볼트, 빛의 정상인데 얘네들이 지금 나이가 다 많아요. 고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원더볼트나 빛의 정상은 뒤에서 와요. 뭐 조건이 조금 다 나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 수 아래지만 1.5의 능력을 갖고 있어도 입상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이경주는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걔네들이 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 지금 8번 최강실러요. 어제 참 이거 갖고 많이 이야기가 많이 왔다 갔는데 지금 말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1200m용이에요. 선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예상에 다 올라오더라고요. 이 8번이. 1400에서는 짧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야말로 물론 이제 뭐 다른 조건이 좋아지면 뭐 선행 진짜 주로가 장마철 주로 같으면은 이런 마필도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이 말 자체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400에서는 짧은 마필이에요. 제가 1200에서 한번 뺐다가 2차 갔나요? 그때 공백기 갖고 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광복 70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능력은 저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뚜렷한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말이 딱 하나 변했어요. 변한 게 뭐냐면 차분해졌어요. 임마필 전에 임난기수인가요? 임난기수가 한번 탔던가요? 막 말이 끌고 난리가 쳤더니 너무 말이 나댔어요. 근데 진짜 차분해졌어요. 이 차분해지면은 뭐가 달라져요? 일단 말이 지 스스로 뛰려고 하지 기수하고 싸우질 않아요. 힘만 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문세영 기수가 여기서 선행을 안 가기를 선행 간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워낙 빠른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경주에서 복병만은 광복 70이 차분해졌고 이마필이 조금 더 능력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차분해진 게 과연 얼만큼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는지 그건 뭐 저도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자, 12경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월 18일 토요일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